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제가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 중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러니까 남편분이 돌아가신 그런 친구가 있다 보니까 그 친구네랑 저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제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지만 굉장히 다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아이들하고 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많이 한다와 많이 하지 않는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남편과 사별을 한 친구네에 놀러를 가서 친구네랑 밥을 먹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친구 자녀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한 데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친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참 좋아하셨던 반찬인데, 이러면서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들을 보면서 제 친구도 그래 니네 아빠는 그랬지 이러면서 너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지, 아빠는 너네를 보면서 너네가 잘 자라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야, 뭐 이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아빠를 잃은 상실감을 함께 다독거리는 친구네를 보면서, 아, 나는 내 아들하고 저런 걸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 친구네를 보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를 인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네를 보면서 내가 뭘 못했는지가 딱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그런 점이었는데, 왜냐면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이혼이 다들 아픈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전 남편 이야기를 안 하게 되죠. 네. 아이와는 아빠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아빠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던 게,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이혼을 하면서 이미 아빠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는 걸 아이가 알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외도로 우리가 이혼을 한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아이라, 제가 뭐 아빠가 나쁜 게 아니라라고 어떻게 포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넘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는 정말 우리 그때 아빠랑 어디 갔었는데 참 좋았지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예. 그 18년의 시간들을 통째로 꽁꽁 싸서 어디다가 묻어버렸어야 된다라는 게 이혼한 사람의 참 아픈 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별한 친구네 집에서 친구가 아들들과 그렇게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아빠는 이랬었지 우리는 저랬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제 돌아가신 남편까지 있는 가족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면서 제가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전 남편이 들어가 있는 모든 가족 사진을 없애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을, 그러니까 아들과 제가 있는 사진에서 전 남편이 있으면 전 남편을 다 오려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는 그만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을 잊어버려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서 저게 참 다른 점이구나. 그러면서 또 참 그랬던 건, 사실 저는 살면서 전 남편이랑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 어,
특히나 아이 앞에서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었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너무 놀랐었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는 거에 아이들이 엄청 쇼크였는데, 그랬던 이유가 제가 일단 그렇게 남편한테 대드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남편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 막 저의 이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됐었어요. 예, 저희 아빠도 저를 너무 그러니까 유교 걸로 키우신 거죠. 저의 꿈이 또 현모양처였고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던 세대다 보니까. 하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남편분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엄청 싸우고 그랬던 부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막, 우와, 내가 네 남편이면 너 당장 쫓아내겠다 할 정도로 제 친구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뭐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백인 캐네디언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근데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그리워하고 남편에 대해서 너무 정말 남편이 완벽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너네 그때 그렇게 싸웠어. 너는 내 앞에서도 싸웠잖아. 그게, 예, 그게 또 이혼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저는 사실 이혼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 남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그럼 나 왜 이혼했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전 남편에 대해서는 나쁘게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한 거는 잊어버리고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맞아, 내가 그래서 이혼을 했지. 그래, 사실 여자가 이혼을 하고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이혼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 이혼이 정말 잘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 험난한 세상을 이혼녀로서 잘 헤쳐나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혼녀들의 블로그라든지 이혼녀들의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전 남편을 다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뭐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왜 이혼했는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제가 항상, 제가 이혼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전 남편의 80%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20%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혼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네 전 남편은 바람을 핀 사람이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야. 그 불륜이 어떻게 20%가 되니? 그건 100%야. 그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마음이 참 아팠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거든요. 반복된 외도를 했다라는 거는 나쁜 점은 맞지만 그 외에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을 정도로 그 사람은 참 좋은 아빠였고 그랬었는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혼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쁜 점만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 내가 그랬으니까 이혼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데, 사별하신 분들은 어떠냐면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힘들고 안 좋았던 일이 있더라도 상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먼저 이 좋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안타까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거를 묻어버리고요.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전 배우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만 기억을 하시고, 너무 좋은 사람이 일찍 떠난 게 안타깝다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혼한 사람은 전 배우자가 좋은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버리고 안 좋았던 점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별하신 분들은 전 배우자의 안 좋았던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좋은 점만 기억한다라는 거. 예. 그렇고,
또 아마 가장 큰 차이는 경제적인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무래도 재산분할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이혼한 사람이 잘 살기가 물론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반을 나눠도 이미 많다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이 시드머니가 깨지고 그게 반이 돼서 그 반을 가지고 다시 그 시드머니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시드머니를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한 사람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을 찾아보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사별하신 분들은 재산이 남잖아요. 재산이 이게 반으로 나뉘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이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이 있으셨다면 또 그 보험금까지 타게 되기 때문에 넉넉해지세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사별하신 분과 이혼하신 분들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별이나 이혼이나 똑같이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점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이제 사별을 하게 되시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별을 한 사람이다라는 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별하신 분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소개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 혼자 됐으니 누구를 한번 만나봐라 뭐 이렇게 된다라든지,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남자분들이 이제 뭐 사업체가 있으시다든지 직장 생활이 탄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소개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특히 이혼했다라는 걸 숨기려고 하잖아요. 특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여자분들도 특히 많이 숨기시더라고요. 이혼했다는 게 알려지면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보는 것도 싫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숨기다 보니까 그렇게 소개받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개받을 일이 없는 것도 그것도 참 다르다 싶네요. 오늘은 그냥 이혼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 이런 점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이런 점이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서는 이혼하신 분들도 만나게 되기도 하겠지만 또 사별하신 분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신 분과 사별하신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라든지 이런 게 다르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잘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해 본 사별한 분과 이혼한 사람의 다른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